이렇게 예우는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패키지고,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고 하니까 거기다가 선정은 광주시고 지원은 중앙정부가 하고, 이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당연히 의혹의 눈초리 보고 경원시하게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광주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호남 분들.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자, 근데 이건 뭐 그거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이 광주 성역화, 5.18 성역화 게임은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집단적 죄책감을 성역화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이제 그렇게 코딩되죠. 화려한 휴가로. 그렇게 떼죽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뭐 했나. 정말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성역화되는 거예요. 집단 죄책감이 성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까지 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염되면 사회가 빠개진다고요. 이거를 제가 엊그저께 조병설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 했다고요. The application of collective guilt. 집단 죄책감을 만들어내면 running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렇게 전염시켜가면 is a dangerous doctrine which leaves few modern nations unscathed. 그로부터 상처받지, 깊게 상처받지 않을 국가란 없다. 잘 음미해 봐야 돼요. 이게 집단 죄책감 게임에 우리는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게임에 포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규재 주필, 정규재 대표 이런 얘기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만원 박사나 그 주변 사람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개입 시나리오를 반대를 하더라도,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양이 해방되고 북한이 해방된 다음에야 결판이 날 수 있다라고 짚어줬어야 되고, 첫째. 둘째, 뭐를 짚어줬어야 되냐? 이 집단, 이게 성역화 시켜놓으면 이거는 골로 가는 거다. 양쪽이 다 고생한다. 호남 사람들 혹은 광주 사람들 혹은 5.18 유가족도 고생하는 거고 일반 국민도 고생한다. 이걸 짚어주셔야 된다고. 집단 성역화는, 집단 죄책감 게임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다. 그런 거 안 하고서 그냥 뭐 그러면 좀 그렇죠. 자, 근데 이 정규재 대표가 허수아비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또 허수아비, 딴 허수아비랑도 엄청나게 또 사랑에 빠져갖고 그냥 열애 행각을 벌였어요. 요 두 번째 허수아비는 이름이 뭐냐? 트럼프입니다. 이 정규재 주필이 워낙 황당한 얘기를 써놔서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첫머리를. 제목은 트럼프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 저 제목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냐. 이렇게 써야 될 제목 아닌가. 이거 왜 남의 나라 대통령 가지고 시비냐.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소위 스몰 딜을 할 경우 나는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스몰 딜인지 빅 딜인지 이 근거부터 밝혀야지.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내가 나보고 한 일 없다라 그러는데 북한 만나기만 하고 내가 집권한 이후에 최소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ICBM을 쏜 적은 없어. 그런 말은 했지만 핵실험 중지 상태가 이미 충분 조건이 도달했다라고 말한 적 없다고요. 허수아비 만드는 거죠. 남이 하지 않은 주장을 날조해서 부풀린 거예요. 핵이 동결되면, 핵 동결이면 되지 핵 폐기까지 요구할 일은 아니라고, 미국으로 날라오는 ICBM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 남한은 자기가 알아서 방어해야지 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소리입니다가 되든지 라는 논리입니다가 돼야지. 인 것 같습니다는 뭐예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주장. 핵 동결만 되면 되고 핵 폐기는 필요 없다.
그런 주장한 적 없고요. 미국으로 날아오는 날씨뱀만 없으면 된다 이런 주장한 적 없고요. 남한은 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주장한 적 없어요. 단적인 예가 서유럽은 100조를 더 뜯어내면서도 남쪽에 대해서는 관계 악화될까 봐 몇천억 증가해서 그쳐버렸잖아요. 요번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서. 그런데 이런 말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 적 없는데 했다라고 해놓고 했다라고 주장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당신 왜 허수아비 끼고 놀아? 라고 얘기할 텐데 라는 논리인 것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디로 도망지를 치냐고. 이게 지금 어피니언 리더가 할 그런 식의 말본세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역질 나잖아요. 동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동맹이 무너지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지금. 혼자서 막 말을 만들어 그냥. 문재인의 완전한 승리요. 문재인이 완전히 뭘 승리해요? 김정은의 득이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왜 이렇게 많냐고. 저 평소에요. 우리 조직 운영할 때 저랑 같이 일하는 생각이 사람이 뭐뭐 같습니다 그러면 야 너 내시같이 말하지 말고 임마 네 생각 얘기해 라고 욕 확 나가요. 험하게 저는. 사내가 어떻게 해? 혹은 오피니언 리더가 어떻게 뭐뭐하게 같습니다가 이게 지금 몇 문장 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냐고요. 그러면 개자식이라는 극단적인 욕은 왜 나오냐고. 같습니다로 때려놓고 나서 같으면 뭐뭐 하는 거 같습니다 하면 개자식 그래요? 이런 개자식을 보았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본세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라고 해갖고 부풀려 놓고서 자기가 나긋나긋하게 때리게 같습니다로 부풀려 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 대고 너희 개자식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기조직 대표께 이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 일주일 됐나? 미국의 그 민주당계 사람들하고요. 미국 그 어피니언 리더들, 원로급들이 한국에 한 10여 명 이상 온 적이 있어요. 굵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민주당계뿐만이 아니라 헤리티지 재단의 그 설립자 중에 한 분도 오셨어요. 이 사람들 왔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혹시 그 소문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 이구동성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노이에서 황당한 일은 안 벌어진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니 간단하게 VOA 코리아 그러니까 VOA 그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보도되고 있는 미국 의원들 발언만 보세요. 트럼프가 이거 황당한 짓 벌려요? 그랬다가 미국에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 자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헤리티지 재단의 파운더는 그러니까 설립자는 뭐라 그랬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요. 저희 그 세뇌 탈출에서 처음으로 그걸 아주 집중 조명했었죠. 10월 4일 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허슨 연구소에서 했던 강연. 그 강연에서 마이크 펜스는 미국이 중국이랑 이제 완전히 한판 붙어가지고 중국한테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겠다. 남의 나라 주권 침해하고 남의 나라 여론 공작하고 남의 나라 정치 공작하고 남의 나라 지배권 빼들고 한반도에서 그 북핵이나 미사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정학적 도발 일으키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전체주의 스타일로 그냥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개인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전체주의 반동 일으키고 국내적으로는 그 민족 문화 말살시키고 신강 위구르나 티벳에 국내적으로는 티벳 불교와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무슬림 그 신강 위구르의 이슬람 신앙을 개박살내고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미국이랑 한판 붙어야겠다. 그게 허슨 연설의 주요 골자예요. 근데 이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가 한국에 이번에 왔을 때 한 열흘 전에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전략은 10월 4일 펜스의 허슨 연설에 나타난 그대로 갈 것이다. 그것이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 대표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글도 이 트럼프 한 거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보니까 아니 정 대표님 지금 이 아주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미국 언론을 보셨길래 이런 주장하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답 없더라고요. 제가 보고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정 대표는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의도, 다른 의도.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규대 대표 속에 안 들어가 봐서 함부로 추정 못하죠. 어쨌거나 아무튼 부정확한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왜 사람들한테 먹히냐. 저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586 집단한테 오냐 하면서 코리아 패싱을 하고 있잖아요. 대립각을 안 세우고. 그러니까 얄밉죠. 일반인들이 미국을 보면 섭섭하다고. 그 감정에 대대고 호소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미국 게임이 한국민들 안심시켜 주려고 문재인 586 집단하고 각 세울 그런 군번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단계는 베이징을 작살내고 평양을 꿇어앉히고 그런 단계인데 서울은 지금 염두에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 이래요. 평양에서 우당탕 쿵탕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서울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지금은 미리 문재인이나 586 집단하고 각 세워봐야 반미 시위나 잔뜩 있고 그러죠. 지금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586 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각 안 세운다. 옛날 노무현 그 정부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가 각 세웠듯이 2000년대 초에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입이 대빨만큼 나와서 이렇게 툴툴거리면 이거 굉장히 치졸한 짓이죠. 저는 그 정규재 그 대표가 무슨 의도로 혹은 무슨 동기에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막 하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내부 총질해야겠다. 이거는. 왜냐? 정 대표가 우리 자유민주 시민진영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혹은 영향력이 작은 듣보잡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 대표가 우리 자유민주 시민진영에 자유민주 시민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연달아 지금 5.18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제 눈에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부 총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한테 4개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미중 전쟁은 일과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 전략입니까? 미중 전쟁은 일과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 전략입니까? 만약에 미중 전쟁이 지속적 전략이다. 정말 펜스 연설대로 혹은 헤리티지 그 설립자가 말했듯이 펜스 연설이 미국의 전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중국을 무릎 꿇게 하려는 과정에 가는 거다. 왜 그러냐?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서 보듯이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보였지만 이 일본,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열도, 보르네오,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요 제1도련, 이거 중국 용어예요. 영어로는 번역해서 First Island Chain. 이 제1도련 내부가 중국 내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반도의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서면 동해의 절반까지가 중국 내해가 되는 거예요. 일로일 때는 오히려 여기서 뻗어나간 저 까만 선처럼 꼬랑지처럼 붙어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유조선 라인에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제1도련과 한반도가 핵심적 중국의 전략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미사일의 기술과 부품을 지원해서 그래서 그거를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도발을 위한 특수 무력 도발 부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손 보겠다고 하고 있다고요. 이걸 손 보겠다. 미국이 그런 입장이다. 라고 본다면 미중 전쟁은 지속 전략이다. 또 거꾸로 미국 저런 일 벌어져도 뭐 미국 그 속도 뭐 없는 그 순둥이 같은 골빈 흰 코쟁이들 그거 뭐 있겠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지 뭐 이번에. 그러면 이제 미중 전쟁은 일과성이다요. 근데
아니 정규재 대표는 한경에 주필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경제에도. 미중 전쟁이 일과성입니까? 지속 전략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보여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미중 전쟁이 지속 전략이라면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 중국이라는 뒷배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미중 전쟁이 일과성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지정학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중 전쟁이 일과성이라면 휴전선 북쪽을 중국의 나아바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나아바리로 인정한다면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거냐를 우리가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얘기하셔야지. 나는 미중 전쟁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가 이러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오히려 무역 적자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해요. 중국의 행태, 중국의 국내적 행태,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 행태,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전체주의의 회귀를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시리어스한 거냐, 심각한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한번 일과성이야, 이렇게 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정규재 대표가 거기부터 스스로 짚어보시는 게 지금 눈에 뭐가 끼어갖고 허스라이비가 무지하게 아름다운 눈이 뿅 가는 매력적 여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막 허수아비를 껴안고 지금 사랑을 하고 그거를 쥐어 패고 막 이러는 거를, 그런 추태를 벗어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태라 그래서 제 눈에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트럼프 독트린은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희 나라가 이득 보면 우리나라도 이득 봐야 돼. 호혜주의가 고립주의예요. 너희 나라 이득 보고 우리나라 이득 보고 윈윈 해서 계속 이득 키워가자. 이게 고립주의냐고요.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라는 원칙을 지킨다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주권 국가들끼리 떳떳하게 네트워킹 돼야 된다. 이게 고립주의예요. 세 번째, 외국인 투자가 자유인데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게 고립주의냐고요. 미국에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야, 너희 왜 우리한테 와서 외국인 투자해? 가 임마. 우리 미국에는 미국 자본만 투자할 거야. 그러면서 관세를 해서 하면은 고립주의인데, 우리 현대자동차 조지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환영받았어요. 아, 들어와. 여기 전기값 싸. 여기 사람들 순박해. 열심히 일해. 그리고 여기 원료값도 싸. 기술도 좋아. 그거 산학협동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도 수두룩벅적해. 들어와. 근데 안 들어와. 근데 우리한테 엄청나게 무역 흑자 누리잖아. 그러니까 너 자동차에 관세. 너 자동차 팔아먹으려면 폭스바겐 네가 미국에 와서 자동차 만들어.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립주의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 유치 전략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 유치 전략이에요. 고립주의라기보다는. 네 번째요. 2018년에 미국 군비 7천억 달러 아니에요. 2019년 더 늘었거든요. 사상 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5군 체제, 육해공, 해병, 해안경비, 5군 체제를 우주방위군 해갖고 6군 체제 간다는 거예요. 6군 체제. 이게 고립주의냐고요. 고립주의 가면 군비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거 고립주의 아니에요. 트럼프 독트린. 이거는 새로운 세계 경영 전략이에요. 국경장벽 사진에도 보이듯이 이거 쌓고 북한 건드리고 중국 건드리고 길들이게 한다 그러고, 러시아 다시 자리매김시키고, 서유럽 지원해갖고 겁줘가지고 100조 더 튀어나게 하고, 나토 유지군. 그 다음에 아랍 압박해서 아랍 스스로
아랍판 나토를 만들어서 아랍 스스로 중동에 있는 이슬람 극단 세력 제거하게 만들고, 이란 더 지원해갖고 제대로 된 핵협정 몇 개 만들고, 터키 지원해갖고 미국 협조하게 만들고, 베네수엘라 지금 정부 갈아치우려고 그러고. 이게 고립주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자, 마지막으로 제가 대담한 말씀 처음 드리겠습니다. 미북 회담은요,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지배층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해요. 자, 미국이 직접 중국한테 야 너희 한반도에서 손대 그랬다간 외교 분쟁 나요. 그거 공개해버리고 우리 중국인들한테 미국이 저런 야만적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 항미 원조 조중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그것만 주잖아요. 이럴 때는 외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시그널링 하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것도 긍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NCN데요. 근데 행동으로 계속 시그널링을 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뭐냐? 1차 미북 정상회담 재추진을 확정한 게 작년 5월 27일인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백악관이 중국에 대해서 25% 500억 달러 상품군에 대해서 25%를 때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인데 그로부터 3일 후에 미국이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 목록을 밝혔고 25% 관세가 7월 6일부터 적용된다는 걸 밝혔어요. 다시 그로부터 3일 후인 6월 18일에는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 너희 앞으로 2천억 달러 때릴 거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이 평양에 가는 9월 18일 날 그날 새벽에 문재인 방북 기념 패키지를 미국에 콱 던졌어요. 뭐냐? 중국에 대해서 추가 2천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정책에 의하면 우선 10%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두어 달 한 50일 전 그때부터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러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 만나고서 12월 1일경에 25%로 올리는 거를 3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3월 2일 잡아놓고서 2월 27일, 28일 날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돼 있잖아요. 이게 동기화돼 있다고요. 북한에 대한 정책하고 중국에 대한 정책이 동기화돼 있다고요. 자, 제가 중국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진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시청자께서 중국의 핵심 지도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중국 나와버려요. 원래. 중국 나와버려요. 미중 간의 지정학적 타협에 의하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빼갖고 직접 만나 다이다이로. 양자구조로. 중국 오지 마. 일본 오지 마. 한국 오지 마. 러시아 오지 마. 다 제껴놓고 내가 얘 결판 낼 거야. 다이다이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면서 얘 만날 때마다 나 패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시츄에이션을. 미국 애들이 우리 보고 지금 북한에서 손 빼라는 소리구나. 저거 손 안 뺐다간 작살나겠구나.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죄송합니다. 쌍말로 말해서 원래 내 새끼예요. 원래 쌍말로 말해서 제 나와바리예요. 비어로 말해서. 제 동네예요, 거기가. 항미 원조 조중 동맹 관계예요. 상호 군사 조약 관계예요. 그런데 걔가 핵 가졌고 미사일 가졌다고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빼내갖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협상한다고 시간 질질 끌면서 걔한테 무슨 얘기하기만 하면 저를 패요. 걔랑 무슨 뭐가 하나 진행할 때마다 저를 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의 의미가 뭐라고 받아들이겠냐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시진핑이라면, 중국 최상위 지도층이라면 손때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추가 다원을 못하고 핵, 미사일, ICBM 못 터뜨린 상태에서 딱 경제 제재로 그리고 군사 포위로 딱 조이기를 해놓고 숨통을 그리고 외교 마당이라 치고 끌어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냥.
흔들면서 실제로 주먹질은 어디다 대고 하고 있냐? 중국을 패는 거죠. 너 뒷뺏을래? 너 뒷뺏을래? 아직도 뒷뺏을래? 아직도 북한이 네 지역이야? 너 한반도에서 손 안 뺄래? 패는 거예요. 그것의 파이널 블로우가 2월 27일, 28일 플러스 3월 1일까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베팅하라 그러면 아마도 이번에 25% 관세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북한이 무제한 사찰 갖고 나오고 목록 갖고 나오고 딱 올라서 받치지 않으면 중국은 25%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미국 시그널이 이거지. 야, 트럼프 내가 말이야.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저 깡패 같은 새끼를 만나서 어깨 두들겨 가면서 비유 맞추면서 내가 놀아주는데 너 네 새끼라며? 네 꼬붕이라며? 그럼 네가 알아서 얘 처신시켜야지 임마. 이거죠. 이게 딜이죠. 시진핑이요. 트럼프 앞에서 중국이요. 미국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미북 관계에 대해서. 미중 관계를 보세요. 저게 어떻게 풀려가나. 왜냐? 북한이란 체제는 그 레짐, 그 체제는 태생부터 impossible 레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성립 불가능한 체제예요. 태생부터. 지금도 그렇고. 주면 못 먹어 살리고 굶어 죽이고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인권 탄압 저지르고 있고 impossible 레짐이에요. 그 레짐이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중국이란 뒷배 그리고 그 뒷배를 인정해 줘 온 미중 간의 지정학적 타협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의 운명은 사실 정해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